총선이 끝나고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 더불어민주당이 50인가요? 아닙니다. 30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10인가요? 아닙니다. 30이에요. 똑같아요. 민주당이 최고다. 이재명이 예쁘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제 싸움 끝나서 이게 아닙니다. 자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은 자 먼저 정당 지지율을 보여주십시오. 깜짝 놀랄 정당 지지율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2 동률이에요. 자, 이 조사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5일, 16일, 17일 실시된 것입니다. 오늘이 18일이에요. 자, 총선이 끝나고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 더불어민주당이 50인가요? 아닙니다. 30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10인가요? 아닙니다. 30이에요. 똑같아요.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이고 이번 선거가 좀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하긴 했어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너무 잘했다. 민주당이 최고다. 이재명이 예쁘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해서 훌륭한 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당대표 역할을 잘해서 너무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 잘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 지지율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다시 총선 결과에 따라서 털썩 지금 국민의힘이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9까지 갔던 지지율이 32로 7%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자, 총선 끝났다고 29였던 민주당이 45, 50인가요? 29에서 32예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냐? 절대적으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 참 지금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야권이 192석이지만 이건 니들 잘했으니까 이제 싸움 끝나서 이게 아닙니다. 자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은 선거 영향 요인 보여주세요. 선거 영향 요인 보여주세요. 자 선거 영향과 관련된 요인을 보시면 자 뭐가 제일 높습니까? 정부 여당 심판이 제일 높나요? 정부 여당 심판은 20%예요.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물가도 안 좋고 민생 현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겁니다. 유권자들이 경고 시대를 보낸 거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야당이 잘했다, 춤춰라, 깨춤춰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 여당 심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20%나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의 영향 보십시오. 막말 등 후보자 자질 논란 11%. 자, 양문석, 김준영 영향이 없었다? 천만의 말씀. 영향이 있었어요. 자, 후보자 논란에 야당 심판 합하면 21이야. 야당 심판 합하면 20일이에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배종찬 소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후광 효과가 안 나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뭔가 후보자들이 조금 지지율이 한 3에서 5% 모자란다고 할 때 타 엉덩이를 타 등짝을 타
쳐줄 수 있는 후광효과, 할로 이펙트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그래서 의대 정원 충원이 이번에 좀 부담이 됐어. 호주 대사 논란도 있죠. 공천 파동도 있고 이거는 민주당이네. 그러니까 호주 대사 논란이 공천 파동을 그냥 민주당이 그냥 엉망진창 공천을 했죠. 비명행사, 친명행제 그걸 좀 덮어버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대사 물러났죠. 의대 정원 지금 2,000명 아니면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 몇 명이지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냐? 의료계가 국민 여론 판단할 때 지금 의료계는 국민 여론의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2,000명 의지는 그렇게 잘못된 게 없어요. 다만 선거 때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벌 때, 소 때, 개 때, 메뚜기 때, 귀뚜라미 때 막 정부를 쥐고 흔들죠. 막 정부를 쥐고 흔들죠. 이건 예상을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 우리가 정부에서 전문가들 모셔서 검토해보니까 2,000명인데 한 2월 초부터 중순부터 그럼 니들이 말하는 건 어디 근거하고 몇 명, 그럼 몇 명인데 내놔봐 이랬더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놓을 지금 자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늘려야 돼요? 300명 늘려야 돼요? 500명 늘려야 돼요? 700명이에요? 1200명이에요? 몰라. 없다니까요. 지금 OECD 다른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데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만 2,000명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의료계는 지금 봐요. 대통령이 후퇴할 때는 후퇴했는데도 전공이 안 돌아와. 전문이 안 돌아와. 의대 교수 안 돌아와. 우리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혼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밥그릇 줄이려고 하면 땡땡땡 쳐서 우리 밥그릇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 꿈쩍도 안 할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 선거 영향을 표로 한번 볼게요. 표로 한번 보여주세요. 표로 보여주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표로 보여주세요. 자, 이 표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지금 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연령대가 오히려 60에서 70세 이상의 호주대사 논란 비율이 높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대사는 아예 꺼내들지를 말았어야 돼. 이게 투표소에 보수 유권자들이 충분히 안 나온 거야. 왜? 호주대사 논란을 보면은 60에서 69세까지 9%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70세 이상은 7% 영향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0대에서 9%가 약 10% 가까이 되죠. 더 나왔다. 70대가 7% 더 나왔으면 게임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수에서 몇 명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의대 정원 저걸 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70세 이상이 15%가 안 나와버렸어. 저건 뭐냐면
70세 이상 분들도 2,000명 원해요. 근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가? 이건 아니잖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거든.